반드시 그랬어요. 노조도 이제는 사회적 책임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당이 여당이 반대를 하게 되면 반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탈좀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이 부분을 숫자로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사회자 정의 중요한데요. 얘기했고 법원의 쟁의에 관한 법률이 하루살이 파리 목숨이라니 이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그렇지 사과하면 공무원한테 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 하고 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살이 파리 목숨이라니. 아니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그렇지 사과하세요. 사과하셔야 이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그 사과하셔야 돼요.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부장에서 내가 특검하자. 지금 이 상황입니까? 김용민 의원이 지금 이 상황입니까? 아니죠. 권력이 덮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덮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권력이 덮었다라고 한다면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장관을 모욕하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바보입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 검찰이 왜 안 물렀을까요? 자, 조사를 하게 되면 조치를 해야 되죠. 조치를 하면 무혐의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물렀던 거 아닙니까? 자, 왜 제가 하는 말이 부구절지 옳죠? 민사원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부구절지 옳죠? 배진기 의원님은 성명을 묻겠습니까? 아니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안아줄래요? 꼭 안아줄래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5글자 오늘 이 우리 소년소녀 합창단이 들려준 이 노래를 들으신 분들은 영혼이 깨끗해질 거예요. 오늘 정말 기분 좋으시다. 아이들의 노래소리에 정말 흐뭇해하시네. 비상 내일 후보님 산주문경 우리 지역에 오신단다. 내일이요? 이번에 시민들 앞에서 고속철도 약속 꼭 받아낼 거야. 우리 국회에서의 상주문경 일꾼인 우리 이미정 의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뽑았는지 우리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도 고속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지역의 그 여러 가지 현안들과 우리 시민들의 수건사항은 우리 이미자 의원이 당사 제 방에 아주 문지방이 헐도록 아주 엄청나게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손이 없어서 농촌이 죽을 지경입니다. 인력을 못 구해서도 문제고 양밥값은 똑같이 돼가지고 파동이 일어났는데 인건비는 이렇게 18만 원 가고 실업률은 100만이 넘는 실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인력은 이렇게 일손이 부족하고 홍준표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개척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목 있으실 거예요? 지금 농민은 다 죽어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미래인간기업에 청년들 취업 한 190만 원 준다면서요 6개월 동안 여기 농촌에도 이렇게 좀 적용해 주세요. 또 여기 청년들 처음 공제 이런 것도 농촌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내줘요 이런 것도. 아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지. 실업자는 넘쳐나는데 농촌 일손이 부족하고 노동노동과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농민들하고 건설이 농촌은 속 타는데 제 아들은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더딘진 모르겠다. 이번에 문경에서 MOU 체결하고 시범사업 상주문경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좋았어. 자꾸 쪼아야 일이 되는 거야. 오늘은 전쟁이다. 가뭄에 물이 없어 난리인데 4대강 보를 해체한다니 가만둘 수 없어. 문재인정부 4년 동안 4대강 보와 관련돼가지고 해체라든가 상시 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수도 없이 그동안 제가 했던 내용만 간추린 내용들입니다. 8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모아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껴 속에 교육기로 콧방귀로 팡팡 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정부가 보호 개방 해체라는 엔딩을 전제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감독하고 시민단체와 공무원들이 시나리오를 쓴 한편의 국정농단극이었습니다. 이제 김은경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중화지역 맹해로 포도농가들 큰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빨리 차례. 현장으로 간다. 농림부, 기상청, 행안부, 관계부서 빨리 전화 연결해. 직접 현장에 내려와서 피해 심각성을 보고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리고 신속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어. 이 매매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저희 그 상주 지역은 지금 뭐 전부 다 초죽음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아 장관님, 현장 가보면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저기 실장이 상주 와가지고 그 실제로 조사하고 갔는데 제가 이미 주말에 다 돌아다니고 다 봤어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손이 다 빨갛게 죽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재 그 농작물 피해도 피해에 포함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빨리 좀 서둘러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마음 좀 달래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한 연기하고 이자 감면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누락이 됐어요, 우리가. 좀 해주십시오. 정말 드렸어요. 의원님 맹해 피해 경영자금 286명과 79억 원 잘 처리되었고 중화지역 기상관측소 추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의원님, 우리 상주에 고정적인 유동 인구를 창출할 수 있는 국민안전체험관 유치가 절실합니다. 그래, 좀 있으면 스승의 날이지. 은사님 좀 뵈야겠다. 안동시와 우리 상주시가 최종 후보로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도청도 있고 이번에 국가상단에 선정되었잖아. 안전체험관은 꼭 우리 상주에 유치해야지. 의원님, 우리 상주가 국민안전체험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시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치면 안 될 것이 없어. 이미자 국회의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국회의원 없이 나라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늘 선두에서 일당들의 투지로 험난한 싸움을 이끌고 있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입법 활동에 있어서도 최고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분 1초를 헛되이 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상주 문경 곳곳의 일들을 살피며 지역 하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 올해 대구 경북 국회의원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보내주셨습니다. 6년 연속 대한민국 환정대상을 수상하였고 올해에만 의정활동 5관왕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런 이미자 의원은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주 문경의 국회의원이라서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다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오직 상주 문경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미자 의원에게 큰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보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은 정말 여당의 투사. 그 때로는 또 여성 모여답게 부드러움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보고 영상을 보면서 항상 이미자를 보면은 당당하십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 오늘 의정부부에게 빈자리 동료들이 서 계시던 여러분들이 밀어주고 협력에 협조해주고 해주는 상주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미자 깜짝 놀라서 짧다고 들리는 거야. 이게 자격지심이야. 이게 자격지심이 안 되는데 듣는데 짧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짧긴 짧죠. 네. 네. 제가 4년 전에 여기 와서 여러분께 제가 바로 이미자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4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미자가 어떤 4년 전에 약속을 했고 어떻게 해냈는지를 잠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국회의원 회로 왔을 때 상주 문경 상주의 수건사업, 공동 수건사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고속철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이 고속철도가 수서에서 출발해서 문경 마항까지 오고 yar라국계 우리 지역 상주 문경 딱 건너뛰고 김천부터 거제까지 쫙 그려져 있었습니다. 상주 문경이 세금을 안 냈나? 상주 문경이 뭐 우리가 국가에서 하라는 정책을 우리가 따라하지 않았나? 왜? 상주 문경만 고속철도를 건너뛰고 이렇게 났느냐? 그때 우리 상주 시민들의 자존심에 금이 갔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경수 시의장님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자 의원 당신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한을 풀어다오. 이 고속철도가 왜 우리는 고속철도를 타면 안 되냐? 응? 반드시 이미자 한 풀어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딱 내걸고 공약이 안 되냐, 빈말이 안 되냐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야당이었습니다. 야당이 이 큰 엄청난 이 사업을 엄청난 것도 아니라요. 왜냐하면 경남지사 김경수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기 때문에 예타도 아예 하지도 않고 김천부터 거제까지 쫙 걷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해줍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지도를 받아야 됩니까? 옛날에 보수가 우리 그 정권을 잡았을 때는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안 해준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정권 잡으니까 너무 새끼라고 안 해준 겁니까? 안 해줘요. 제가요, 이거 보십시오. 정세균 총리 찾아가서 했고요. 저기 김부겸 총리 우리 출신 알아요? 맞죠? 찾아가서 통사정 했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때는 오빠 정신 차려. 안 됐잖아요. 약간 감을 찔러서 이미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절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금니 바짝 깨물고 이거는 오로지 정권 교체를 해서 우리 대통령 뽑아야만 이게 가능하겠구나. 정말 어금니 깨물었습니다. 어금니 깨물고 엄청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정권 교체에 대한 노력을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력은 배신하지 않더라. 그때요 엄청나게 그 선거 관련돼서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우리 상주 문경의 한을 푼다. 그러려고 한다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한다. 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또 그러려고 한다면 보수의 본령인 우리 상주 문경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아서 전국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도 매주 토요일은 새벽에 와서 7시 반이면 엄청난 회의를 했습니다. 선출직, 당직자, 정말 촘촘히 선거에서 리통 책임자까지 SNS 우리 한 1000명 이상 홍보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더니 노력은 배신하지 않더라.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니까 오호 유비무환이라고 갑자기 후보님께서 제가 직능총괄본부장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하루 전날 상주 가겠다는 겁니다. 후보자가 상주 가겠다는데 이거 환장할 거 아닙니까? 왜? 철도를 반드시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우리의 저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저 웃었습니다.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오로지 타고 올 수 있는 거는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안에서 방방 뛰어봤자 그 자리가 그 자리고 그건 우리 수행비서가 얼마나 밟느냐에 따라서 빨리 올 수 있는 건데 딱 안재민 전화 받아라.
후보님 내일 상주 오신다. 우리 안재는 내일요. 그렇게 해서 준비했는데 이렇게 모였어요. 자, 김종국 우리 사회자님, 이게 상주의 모습이었는데. 대도시에도 이렇게 많이 볼 데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손으로 정권 교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준 이미자 국회의원이 반드시 정권 교체 하겠다고 했고 했습니다. 이미자 듣고 그러니까 이미자 맨날 자 그렇게 들립니다. 임하고 좀 꼈다 이자 이렇게 해주세요. 이자 그렇습니다. 오빠 알았어. 그렇게 해서 우리 철도 지난번 아까 보셨죠? 대통령 그 후보자 오셨을 때 대통령께서 잊어버리실까봐 사실은 그 단상에 그 못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 위에는 그렇죠. 우리 김웅배 원장님 그 경호가 너무 사무해서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못 올라갈 걸 대비해서 그 저기 단상 거기다가 제가 써놨습니다. 철도 이렇게 하고 거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혹시 내가 못 올라갈 걸 해서 그거 보시고 하시라고 써놨는데 대통령 후보께서 그냥 완전히 저기 필 받으셔가지고 임장 올라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못 올라가게 했지 않습니까? 올라가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내가 책임질게 이러더니 아이고 이게 왜 떡이냐 이러고 올라와서 그래도 또 혹시 저기 잊어버리실까봐 보셨죠? 툭툭 찔러가지고 철도 공략 해주시라고.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 대통령 귓속에다 귓속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귓속말로 안 끝나고 실행이 됐지 않습니까? 올 2월달에 예탁 통과돼가지고 이제 그 우리 올해까지 해서 55에서 설계 지금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역사가 그 자리에서 딴 데로 간다 그러면 또 옮기는데 우리 또 막 의견이 분분해서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역사는 그 자리 그대로 그리세요 이렇게 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잘했죠? 이렇게 해서 이미자 국회의원 4년 임기 중에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냈고 그리고 우리 수건 사업인 그 고속철도 사업을 뚫어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이 4대강 보의 이력. 여기 뭐 유용훈 우리 그 회장 잘 알죠? 4대강 보. 그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대강 보와 관련돼가지고 해체하겠다 아니면 상시 개방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그쪽 낙동강 줄기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 농민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보호 해체 반대하고 보호 상시 개방하지 마라. 농민들과 협의해서 해라. 농민들하고 같이 해야지. 너들 맘대로 왜 하느냐.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서 보호 관련돼갖고 이미자는 반드시 보조 지켜주라. 응? 유용훈 회장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물이 중요하고 먹는 식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 사는 곳에서는 반드시 먹는 물은 깨끗해야 되고 농사 짓는 물도 풍부해야만 우리 시가 비로소 제대로 잘 사는 도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4대강 보 이와 관련돼가지고 상주 낙단 꾸미고 해체 저지 투쟁 내가 아주 세게 데모했어요. 저 보십시오. 데모하는 데모를 또 잘해. 예? 하여튼 그래서 저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4대강 관련돼갖고 아까 영상 보셨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세게 얘기해서 감사원 감사 촉구했고 정론회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물이. 그래서 지난번 우리 상주는 정말 그 수해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냉해하고 돌풍이 있었죠. 문경은 수해가 아주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하천이 지방하천, 옛날에는 하천을 국가가 관리하다가 지방하천을 전부 다 지방에다 이양해주고 국가하천도 지방에다가 이탁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관리가 점점 소홀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후 변화가 있는데 기후 위기 속에 살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농업의 백화 상주기 때문에 농작물이
기후변화와 아주 민감하게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최소한 우리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만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배수 영양 구간일 때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라 하고 그걸 제가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난번 청주 오송 사건을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물론 임시뚝을 만들어서 터졌는데 이게 청주시의 잘못입니까? 충청북도의 잘못입니까? 해관부의 잘못입니까? 환경부의 잘못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제가 그걸 좀 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수도요금을 내거나 이랬을 때는 그 수도요금을 가지고 물 요금을 가지고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주민 지원을 해주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 수계기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계기금이 상수원 보호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조금 제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가뭄 홍수라든가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대상을 확대시키자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우리 이 가뭄과 수해에 입증된 4대강 보의 이력을 이미자가 이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청정지역 상주를 만들려고 한다면 우선 먼저 농업의 메카를 하더라도 농업용수에 관련 물 걱정이 없어야 되고 식수도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농업용수 관련돼 갖고도 저쪽으로 우리 뭐 사벌 제가 요새 찾아가는 면 단위 의정보고회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농업용수 아니면 식수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제가 알기로는 상주가 한 80%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100%로 만들어야만 우리가 상수도도 그렇고 또 농업용수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렇게 법안을 통과시킨 걸 가지고 상주가 물 걱정 없는 데를 만들겠다. 그리고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오폐수 문제가 꼭 나옵니다. 오폐수 문제가.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자가 좀 앞으로 더 물 걱정 없는 상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 나가야 되겠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전 국회의원이셨던 김종대 국회의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부분들을 좀 만들어 놓으셨던 건데 농촌공사하고 같이. 근데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를 갖다가 상시 개방하라고 그러고 보를 갖다 물을 빼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상주고 낙담고 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상주시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보에 대해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몰래 어떤 수계기금을 갖다가 좀 사용하는 활용을 갖다 확대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 물 관련돼 갖고는 지난번에 1지구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림을 그려놨었는데 1단계는 2016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사벌분면이나 낙상동, 중덕동 여기는 했고 2지구 함창, 사벌분면 이런 이쪽에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3단계는 시내, 청리, 공성 이런 이쪽, 그 다음에 낙동 2지구 4단계로 낙동면 이런 이건 지금 전혀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아시는 대로 영포지구는 댐 건설로 돈을 내가 갖고 왔었어요. 영포지구 댐 건설하자고 갖고 왔었는데 지금 정권 교체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4대강 보호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고 했으니 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 올해하고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수계보 보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물의 용량이 우리가 얼마나 되고 이 물을 끌어올려서 썼을 때에 물에 거기에 대해서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환경부에 제가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농업용수나 식수에 대해서는 상주시가 시민들이 전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겠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이전에 이미 법안도 좀 개정했고
이렇게 선배가 그려놓은 그림을 후배가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가지고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상주는 농업에 명합니다. 문경은 지금 관광과 체육으로 뻗어나가겠다고 지금 그걸 열심히 하고 있고, 상주는 누가 뭐라 해도 아직 농업에 명합니다. 산업 큰 대기업 회사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고 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상주시가 잘하는 거, 그게 농업입니다. 농업. 우리 농업이 세계 속의 네덜란드가 농업 강국이듯이 대한민국의 상주가 농업 강한 도시, 메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여기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와 또 시의회와 이미자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다 합심을 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했고, 아까 막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야단쳤던 거는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고용부 장관이라요. 응? 우리 정부 아니라요. 오해했죠?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몰아치니,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정부가 되니까 바로 그냥 알아서, 저 조만한 사람이 고용부 장관이고 좀 더 큰 사람이 농림부 장관인데, 그 농림부 장관은 지금 출마한다고 지금 저기 나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또 장관이 지금 오셨는데, 저기서 제가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막 몰아치는 것을 고용부 직원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 바뀌니까 이미자 간사가 이런 일 가지고 되게 야단을 쳤으면 되니까 바로 이 농림부 장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또 뭐 대전고등학교 선후배라요, 둘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거 좀 이미자 의원 그거 좀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범으로 상주 문경에 도시와 농촌을 잇는 도농 이 그 일손 관련돼서 상생협약을 해서 도시에서 상주로 일하러 오겠다는 사람, 문경으로 일하러 오겠다는 사람들한테 중식비, 간식비, 교육비, 교통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걸 했는데, 지금 좀 전에 내가 이제 원래 이제 한시 사업으로 상주 문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잘 되면 바로 전국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한시였기 때문에 상주 문경 그 23년도 한 번 했는데 내가 받아보니까 좀 전에 받아봤거든요. 지난 22년도에 한 7,900명이 왔던 게 배가 넘었어요. 17,900명이 상주 문경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24년도는 우리 그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받아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은 전국적으로 할 수 있으면 아예 그걸 우리가 제도화하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5인 미만 농업 근로자에게 사실 요새 물론 우리가 그 채용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은 산재가 적용됩니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농업 하시는 분은 자영업자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산재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특히 또 우리 농업. 그래서 근데 요새 기계가 굉장히 크고 기계가 굉장히 정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다면 대형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농업하시는 자영 농업하시는 분들도 산재 적용을 할 수 있는 걸 좀 제가 발상에 전환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뚜렷한 변화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또 고용노동부도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상주 꽃감, 우리가 꼭 상주하면 꽃감이지 않습니까? 꽃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꽃감 농가도 여기 와 계시는데, 유황 문제 가지고 상당히 이게 인체 위험량, 해롭량 문제 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꽃감 유황은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다 날아가고 우리가 먹을 때는 아무런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서로 뭐 막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식약처 제가 불러가지고 이거는 인체에 해롭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다 말리고 나서 포장해서 판매할 때 그때 분석을 해봐라. 그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꽃감농가도 오케이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건조장 지금 곳곳에 화재가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가지 말아요. 내 이따 마지막에 노래할 거라요. 제 이따 노래할 거라요. 그래서 이 꽃감 농가들 창고나 이런 데에 불 나고 이러면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불연자재를 쓰도록 돼 있었는데, 불연자재를 한꺼번에 쓰려니까 자재도 없기도 했지만은
이분이 결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꽃감이 썩어서 이게 저기 습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또 꽃감 농가하고 또 고토부 또 관계 공무원도 불러가지고 200제곱미터 이하는 안 돼,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분리도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들을 그때 현장에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고속철도 한 것만큼이나 또 기뻤던 일이 뭐냐면, 전북 국민안전체험관이 우리 최종적으로 상주에 유치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종합체험하는 이 체험관이 우리 상주시의 4벌에 옵니다. 4벌에 옹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체험회로 오는 분들이 1년에 최하 14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 조금 넘게 상주를 찾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우리 상주시장의 또 간곡한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냐? 일단은 경북에서 올라가야 돼요, 중앙으로 상주가. 그리고 중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심의 절차를 밟아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상주가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경북에서 못 올라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경북에서 올라가려면 경북도에서 해줘야 되고 도지사님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차대 은사님 찾아간다. 그래서 꽃바구니 들고 스승의 날이 며칠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았어. 그러니까 그래 고맙다. 근데요 그 안전체험관 상주에 해야 됩니다. 니 그때 만나 그러고 예 한번 시기 욕 먹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사랑이 또 지금까지 이제 상주하고 안동하고 두 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상주시장이 브리핑도 잘했고, 상주시 공무원들이 또 계획도 잘 짰고, 그다음에 상주시의회 도의원들이 또 잘 해줬고, 그래서 다 우리 시민의 열망으로 이 종합체험관이 상주에 유치됐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안전을 위한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 이 강창교 같은 경우에는 총 480억, 6 더하기 8 더하기 6이 4 맞죠? 응. 이제 가끔가다 깜빡깜빡해요.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를 못해요. 그래서 강창교 같은 경우에도 이왕이면 이 강창교를 하는 데에다 우리가 좀 디자인 잘하고 멋지게 해서 관광적으로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60억을 더 얹어가지고 540억 만들어서 원래 이제 6억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쭉 용포지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모동 풍수해 생활권 분야인가 공성효곡 등산자연재 이런 거 제가 아주 알뜰살뜰하게 잘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부대 이전. 사실 군부대가 우리 김웅배 장군님, 전 장군님 옛날에는 이거 기피시설 아니었습니까? 기피시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원체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생활 인구라도 아니면 관계 인구라도 많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군부대 이전 이제 대구에서 이전해가라 이러니까 서로 상주 하나만 해보면 또 배짱 튀기면서 좀 하겠는데, 상주, 영천, 칠곡, 군위는 대구로 갔잖아요. 그런데도 갔다가 삐찍삐찍 들으밀어요. 그 다음에 의성. 그래서 군위하고 의성은 양심도 없다 했어요. 응? 신공항 만들면서 거기에 주변 그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됐는데도 또 갖다 이렇게 쭉 내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한 소리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기부대 양력금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국방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지역이 작전상 정말로 적격지고 정말로 그런 또 군부대에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이곳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선정지 2-3곳만 해줄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게 선정은 대구시가 권한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권한이 있다 보니까 홍 대표님은 내심 속으로, 홍 대표가 아니고 홍 시장님은 내심 속으로 전번에 군위 얘기도 막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군위를 대구로 편입시켜 놓고 또 거기다가 또 군부대를 그딱 하겠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저기 정의용 7고, 이미자 상주, 이만희 영천. 이 마음속으로는 전부 다 치열하죠. 치열한데 겉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우리가 서로 치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경북 북부끼리 이렇게 싸울 일이 있냐. 그러려고 한다면 군부대 이전에 대한 여기편은 국방부, 그 다음에 대구시 다 참석해서 그때 우리 간담회를 했는데 최소한도 우리 경북에 있는 도시들끼리 싸움 붙이지 마라. 거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라. 쓸데없이 싸움 붙이지 마라.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해놓으면 안 되는 그 시는 그냥 일찌감치 포기를 하면 되는데 될 듯 말 듯 애매모호하게 해놓으면은 서로 발을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가 있는데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정말로 군부대가 이전해갖고 와서 우리 어느 시로 갈는지는 어느 도시로 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껍데기만 가고 알맹이는 안 오는 그래서 주민들을 기만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너들이 거리 놓기는 10,000명이 오니 뭐 12,000명이 오니 하지만은 속내를 들이다 보면 1,000명밖에 안 오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국회의원들이 신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방위산업체나 일반산업체를 같이 묶어줘야 되는 거지 군부대만 와가지고는 빚 좋은 개살부 되면 나중에 누구 탓을 하느냐.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국방부에다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상의하라.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전 좀 해봐.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또 오리가요. 오리가 물 위를 유유히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 발밑은 어때요? 발밑에는 발밑이 아니고 풀 밑에서 발이 엄청나게 막 움직이잖아요. 저 태연하게 저렇게 하고 이제 와서 장관 나 좀 봅시다. 이렇게 하고 이 신원식 장관이 내 옆방이었습니다. 저기 그 비례대표 하실 때 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막 설명하니까 알아요. 나도 알아요. 상주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반드시 우리 주민들에게 저기 수건사업이니까 좀 신경 좀 써달라고 건의서도 주고 뭐 하니까 잘 압니다. 그 잘한다는 얘기가 내용을 잘한다는 얘기인 건지 해주겠다는 얘기인 건지 그게 각자치 좋은 걸 해석해서 올라가니까 우리 상주는요 군 장성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옆에 계시는 우리 문화원의 김홍배 장군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기무사 출신인 김종태 우리 또 장군님 뭐 유우익 우리 또 장관님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도를 많이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제가 무슨 총도 안 들고 갔어요. 저는 총도 제가 무슨 전문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주는 다행스럽게도 군 장성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지도를 잘 받아가지고 자문을 잘 받아가지고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서고 이러면 성공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상주 문경 상주 시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미자 형님. 여러분들의 정말 박수 받을 만합니다. 이 4년 동안 열심히 너무나 뛰셨기 때문에 의정 보고에 가면 다른 의원님들은 한 1, 20분이 끝나요.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의원님은 뭐 워낙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막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또 이후에도 문경도 시민들을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크쇼를 의자에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님이 하신 몇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적석해서 한번 드려볼 테니까 솔직한 답을 좀 원하겠습니다. 어떤 상주 시민이 싸움딱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정말 근데 이 의원님들은요 무기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말로 투쟁하고 싸우는데 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똑똑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잘 싸워야 됩니다. 의원님이 아마 이 말씀한테 많은
상주시민들 표정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 똑똑해요. 똑똑해요 하는 표정인데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가지 마세요. 의원님이 노래하고 제가 춤을 추는 시간이 잠시. 자, 저 위에 뭐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 한번 받는데 어떤 말씀이십니까? 예, 상주의 원석이고 예. 상주에서 제가 제일 크답니다, 키가. 하늘에서 제일 크죠. 원석이고 가장 키가 큰 거인 의원님이시다. 그 말씀이시죠? 그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자, 요 몇 가지 한번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뭐 지난 대회에서 저는 솔직히 연예인 뉴스 단장을 맡았는데 상주시는요 인구 대비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다 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후보님이 여러 번 차례 말을 했어요. 이 상주 시민들이 정말 너무 많이 와서 여러분들이 지지해주고 찍어서 당선됐다는 그런 말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을 모았습니까?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철도를 이걸 놔야 되는 제 운명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안 하면은 이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우리 상주에서 득표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도권을 세이브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통뿐만 아니고 여기 선출직들 여기 다 계시고 그러는데 당직자분들 뒤에 다 계시는데요. 정말 매주 토요일 날 7시 반이면 회의를 시작합니다. 회의를 시작해서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SNS 저만의 비밀이 있는데요. SNS 다 우리가 얼마만큼 홍보하고 있는 거 다 파악해가지고 또 동료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리통별로 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니까 대통령 후보께서 오신다 딱 하니까 우리는 진짜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그때 발의했죠. 그때 발의하니까 다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코로나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상주 시민들이 정권 교체된 열망과 수건사업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열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거는 모든 게 상주 시민의 공입니다. 그리고요, 이 대선에서 큰 역할을 맡으셨죠. 직능총괄 공동본부장을 또 맡으셔서 열심히 하셨고, 또 대통령 당선 이외에는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인수위원으로서 10개 부처를 관장하는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하고 인정한다고 또 제가 기업분이라고 굉장히 이뻐하는, 지금도 이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는 살다 보면은 권태기도 오고 좀 뭐 그러는데 기업둥이는 애지간히 미운 짓 하지 않으면 그런 계속 귀엽답니다, 여러분. 막내 아들 참 귀엽잖아요, 지금. 아마 저는 그 대통령하고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었고 그랬는데 대통령 이제 후보가 되시고 나서 이미자 의원 좀 불러오라 이제 이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화 끊고 왔더라고요. 후보님께서 좀 뵙잡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진짜야? 진짜? 내가 전화해볼게. 딱 전화해서 이미야 난 노동을 모르잖아. 왜냐면 그분이 공안을 안 해보셨어요. 부정부패 수사를 했어요. 나 보통 좀 알려줘. 그래서 그 식당에서 둘이 일식집에서 만나가지고 90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90분을 노동에 관련돼서 속성과외죠. 뭐 90분을 얘기했는데 딴 거 뭐 다 얘기해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한 말씀만 딱 드렸어요. 후보님 한국노총 가면은 나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라. 나머지 대화를 이제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자님도 그 캠프에 있어도 대통령하고 말 한마디도 이렇게 잘 못해본 사람도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90분을 1대1로 앉아갖고 독대를 했으니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그다음 그리고 한국노총 들어가실 때 제가 이제 같이 수행해서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직능총괄본부장이 뭐 하는 데냐면 전국에 있는 그 직능 그 단체들을 총괄하는 데입니다. 그게 전 재산밖에 안 된 이미자를 오선에 조정태하고 둘이서 같이 잼해주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애먹었어요 그때 저. 코로나 전국에서 시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대통령께서 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이제 회장님들도 이렇게 말 몇 마디 이렇게 주고받아 보면은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때 후보 시절에 좀 90분을 얘기를 했으니 아가 괜찮은 것 같다, 상태가 좋은 것 같다 싶으니까 뭐 직능총괄 본부장을 시켜놓고 직능총괄 본부장 시켜놓고 와서 보니까 이거 상주가 이거 뭐 내실도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인주위 간사도 시킨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하나의 분보다는 10가지를 더 하는 똑똑한 분이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 지금 문경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쏙쏙 보여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질문 많은 걸 좀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고향이 제가 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한안면 동간리 산 2번지에 담배집 농사를 짓는 맞딸로 태어나서 참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좀 일거리하는 한노위에서 좀 7년째 이 고생하고 계신데 그건 아마 시골에서 자란 그런 농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예 맞습니다. 제 본적이 경북 그때 당시에 상주군 하북면 동간리 산 2번지고 지금은 상주시 한안면 동간리 산 2번지입니다. 산 2번지가 왜 산 2번지냐면 외딴집 두 채가 있어서 첫 번째 집이 1번지고 우리 집이 2번지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래서 체력은 타고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 꼭대기에서 송계초등학교까지 다니려면 20리 남짓한 길을 걸어서 다녀야 돼요. 그러면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동네에서 또 골짜기까지 올라갑니다. 동간리 그 산 2번지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튼튼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체력은 타고 태어난 것 같고 이제 아마도 그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은요 우리 원장님 저는 그 어렸을 때 책을 무지하게 많이 읽었어요. 왜냐면 초등학생 때 집에 가면은 일찍 집에 가면은 고추 따야 되죠. 담배 끼워야 되죠. 담배 끼는 거 아시죠? 담배 끼고 나면 손이 새카맣습니다. 그러면 일이 하기 싫어서 학교에 앉아서 도서관에서 책이란 책은 다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갈 때 되면 컴컴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들고 뛰는 겁니다. 들고 뛰다 보니까 체력도 좋아졌던 거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꿈을 키웠던 거죠. 때로는 내가 소공녀라든가 이런 것도 돼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 친엄마 아버지가 아니다. 나의 엄마 아버지는 부자 엄마 아버지가 어딘가 있을 것 같다. 막 그런 상상. 그 속에서 링컨을 읽으면서 나도 한번 정치인이 돼볼까, 키리 부인 읽으면서 나 한번 과학자 한번 돼볼까 뭐 그런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바로 대학을 부모님께서는 학교에서는 뭐 대학 이렇게 좀 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대학을 보내주진 않았어요. 대학 갈 학교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돈 벌어서 대학 다니고 제가 돈 벌어서 대학원까지 마쳤는데 난 집에서 돈 벌어줘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좀 해 오빠 지금 바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이런 강인한 정신과 타고난 체력 부모님께서 정말 그런 걸 물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 속에서 가난해 봤기 때문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눈물 젖은 그 사연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노위 할 때 때로 논쟁 뭐 정말 헌법에 위반되는 헌법 지도 원리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동의할 수가 없지만 사회적 약자라든가 정말 노동자의 눈물은 저는 닦아줄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경청할 준비가 돼 있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원들이 그래도 좋아해요 저는. 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의 들으면서 뭐 이게 선거법에 걸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겠어. 나는 의원님이 그냥 대권에 대통령이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선거법에 걸리는 거내 마음 표현했습니다.
대통령 한번 도전해 보시죠. 어째서 그냥 대통령 예? 잘했어요. 저도 이 문경 깡촌에서 자랐거든요. 깡촌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그 환경이 물론 꿈도 키우고